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한림읍 지역에서 확진자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나흘 만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밤사이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한림읍 지역의 서울 광진구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26번 확진자는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동생인 찻집을 운영하는 21번 확진자와 찻집 직원인 24번 확진자 등 2명과 지난 15일 한림읍 호박 유흥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21번과 24번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인 26번 확진자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확인했고 나흘 만인 어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했습니다. 26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호박 유흥주점 방문 이력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고 현재 제주대병원 음악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26번 확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의 식당과 하나로마트 ATM기, 자동차 정비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는 정확한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번 확진자가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와도 직접 접촉했을 경우 2차 감염자로 분류되고 21번과 24번 확진자와만 접촉했다면 제주 첫 3차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자가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한 한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14곳의 등교 수업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폭 삭감된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문화예술 산업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구조 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2차 추경 예산안은 975억 원,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230억 원, 보건 분야에 250억 원 등이 편성됐지만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는 28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비엔날레가 취소되거나 국제관악제 등 굵직한 행사들도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사 취소와 축소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 추경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계의 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사가 취소되고 하면 불응되는 거 맞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알아요. 근데 4월 달부터 예측을 해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해 김승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행사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확진자가 한 병상이 다른 광역시에서 많습니까? 병상, 의료진 모든 게 열악합니다. 선제적으로 방역해야 되고 첫 번째. 공공시설 폐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공공시설 폐쇄로 주민들이 민간시설로 몰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시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실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지금 경로당 전부 지금 문 전부 잠갔습니다. 그럼 날씨가 무더워지면 무더위 쉼터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어디 가서 그 무더위를 식혀야 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개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하는 관광과 문화사업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회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행정시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재정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물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감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습니다. 앞에 있던 학생이 앉아있는 여학생의 뺨을 때리더니 이내 머리채를 잡아챕니다. 겁에 질린 피해 학생이 연신 사과하지만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밟으며 폭행은 더 심해지고 함께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그대로 방관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학교 근처 주택가의 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과 선배로 여학생 3명이 학생 1명을 때린 겁니다. 피해 학생은 턱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으로 수면 장애를 일으킬 만큼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행 현장을 담은 영상은 SNS에 공개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간 상황. 막 정리해서 막 올린 거 있었어요. 사진이랑. 높은 나이 애들한테 엄청 욕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게 되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적당한 조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폭행 영상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 주변에서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선태식물 2종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동굴 주변 식생 분포 조사 과정에서 미기록종인 털밭 둥근이끼와 돌밭 둥근이끼를 발견해 지난달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미기록종은 엽상체 선태식물로 그늘지고 습한 흙 위에 자생하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의원은 위성곤, 송재호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았고 목표 인원 100명을 채우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모레 아침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장마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비가 오는 지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도로도 많이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3도, 서부가 22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7도, 서부와 동부가 26도로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17살 A양에게 성관계를 맺어야 신을 찾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우환이 없다며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무고당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노형 오거리 일대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제주시 노형 오거리 일본 총영사관 뒤편 도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들 두 지역에는 주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가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가 시설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확인도 없이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며 기관 경고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과 공사계약 선정 부적정 등으로 3건의 기관 주의와 7명의 관련자 주의를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장성철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통합당 제주도당은 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 위원장이 단독 응모함에 따라 오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 위원장을 의결한 뒤 중앙당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당협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김성원 정무부지사가 8개월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김성원 정무부지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1일 취임한 김 부지사는 그동안 의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소통이나 1차 산업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현직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